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당신은 나에게 어떤 마음인가?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더위를 먹었어요. 제가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상당히 이 환절기를 좀 강하게 기운을 느끼곤 하는데 올해도 유독 특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심신이 더위를 먹어서 이제 좀 화기를 빼고 배출하고 몸과 마음을 좀 정화하기 위해 충분히 자고 그 휴식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동안 운동도 가지 못했습니다. 일단 정말 쉼이 시급했고요. 제가 하는 일이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우리 모두가 일 이전에 지속 가능한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하다 보면 심장이 뜨거워질 만큼 열심히 화기가 머리로 올라갈 만큼 수승화강의 반대가 될 만큼 열심히 뭘 하다 보면 멈출 수 없는 순간이 오죠. 이렇게 되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주역에서 가장 경계하는 과욕의 단계죠. 주역은 중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문으로서 과도함을 매우 경계하거든요. 또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죠. 해서 그동안 정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기운이 참 많이 필요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달팠다 라는 뜻이고요. 고달팠으나 또 개강한 수업은 너무 또 감사하고 은혜롭게 알차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진한기수 선생님들하고도 만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만나서 이제 뭘 좀 먹으면서 이야기도 한참 동안 나누고 카드도 뽑아보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수업이 종강을 하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리뷰도 하면서 앞으로를 또 같이 이야기를 해봤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하루하루 이제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또 우리가 시간이 날 때 상담 시간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2주 정도 남짓한 시간 동안 상담 시간이 왜 다 닫혀있냐 라는 메시지도 많이 받았는데요. 너무 죄송했고 실제로 저의 어떤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닫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열어놓은 것들이 다 찼기 때문에 예약이 다 차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다다익선 최대한 많은 상담을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일은 사실 정말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 말과 행동이 짓는 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보존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함께 또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프닝이 왜 이렇게 기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근황 토크를 하고, 혹시 괜찮으면, 시간이 괜찮으면 제가 클로징에서 또 지금 시기에 나누면 좋을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실제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연모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러버스님들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 카드들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직관적으로 끌리는 어떤 그림, 느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1번 하이프리스티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왼쪽에는 우리 1번 분들께서 왜 그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측은 상대방 분이 우리 1번 분께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떤 기운을 느끼시는지, 어떤 감정과 생각을 품고 계신지 한번 뽑아봤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현재 우리 1번 분들의 그분에 대한 감정을 먼저 봤어요.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지금 상대방 분께 좀 화가 나 있으시거나 혹은 마음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 매듭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못다한 말이 있으실 수도 있고 못 들은 말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 너무 답답하다. 예. 그 일종의 마음속에 어떤 배반감, 배신감, 아, 나는 이렇게 답답한데 너는 괜찮은지, 너는 어떤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상대방 분은 조금 많이 다른 에너지예요. 상대방 분은 1번 분과의 관계에 현재 관계에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나는 답답하고 체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상대방 분의 1번 분에 대한 기운을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 만족스럽다, 최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 분이 1번 분께 지금 가지고 있는 나는 지금 이 관계 형태로도 만족스럽다 라는 것의 의미는 이것도 감지덕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1번 분과의 관계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이 정도 관계성, 그래도 우리가 뭐 친구처럼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만나면 웃고 있거나 표면적으로 잘 지내고 있거나, 예, 어떤 관계적 바운더리, 예, 연결망 속에 있거나 이만큼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다 라는 게 상대방 분의 마음이라는 거죠. 상대방 분은 지금 이 정도의 관계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가 주제인데 상대방 분의 마음부터 먼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번 분은. 예. 그래서 1번 분에 대한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면은 이분은 1번 분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요동쳐요. 차분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1번 분이 굉장히 좀 완벽하다라는 부분들, 1번 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비로소 합을 이루고 완전해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번 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번 분이 옳다는 거를 내심 알고 있는 거죠. 1번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이라든지 1번 분의 가치관이라든지 1번 분이 뭐 하고자 하는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1번 분의 뜻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걸 이분도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이 관계를 회복하고 회생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멀어지신 분들이라면 뭐 재회를 원한다, 다시 보기를 원한다, 우리의 예전에 정말 좋았던 관계로 다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것에 있어서 우리 반드시 재회해야 된다 라든지 우리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된다 라는 어떤 명확한 입장 표명은 못하고 있을 확률. 예. 왜냐하면 이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확신에 이르르지는 못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상대방 분의 에너지가 스스로도 스스로의 어떤 감정을 고지곧대로 있는 그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자기 마음을 클리어하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분은 1번 분 가까이 머물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요. 얘는 뭐 거의 결혼, 임신까지 보는 카드여서.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소용돌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소용돌이치고 어지러운 상태인 거죠. 이 사람은 내가 1번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이 편안하고 당연하고 익숙한 게 아닌 거예요. 이 감정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대변력 같은 거죠. 아, 내가 나 같지 않다, 나답지 않다,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원하고 서로에게 소속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나답지 않다라고 느낄 확률이 높다. 해서 이분은 알고 있는데, 1번 푼이 옳다는 걸 알고 있는데 돌아가고 싶은데, 돌이키고 싶은데 지금 험난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네. 생각이 많다, 감정이 깊다, 뭐 다 같은 얘긴데요. 근데 이분은 그 힘든 거를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라도 아, 나는 잘 지내, 나 되게 괜찮게 지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어떠한 뭐랄까요, 자존심, 어떤 자기 PR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확률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은 1번 분에 대한 어떤 이 소용돌이치는 이 격렬한, 내가 이 사람과 서로에게 소속되고 싶고 가까이 머무르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괴롭게 만들고 있는 형태다. 1번 분이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괜찮게 지내려고, 그렇게 보여지려고 할 것이다. 원래 늘 그래 왔듯이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두 사람 모두 9장의 카드에 결과 자리가 같은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두 분 다 보통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자신의 패턴을 고수하고 있다. 그 패턴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있다.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의 패턴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힘들어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이네. 네, 그래서 그러한데 그럼에도 저는 상대방 분이 겉으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 이상의 1번 분과의 합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고달파요. 예.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고달파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괜찮은 척을 해요. 더 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에너지 소모가 1번 분으로 인하여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1번부터 너무 험난해서 근데 지금 1번 분, 우리 오늘의 메인 주제인 1번 분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1번 분은 왜 이런 분을 사랑할까? 왜 이분을 왜 사랑할까? 이걸 한번 보면, 전 1번 분이, 이 사람이 1번 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좀 느끼지 못했던 수준의 깨우침, 깨달음, 강렬한 어떤 사인을 느끼게 한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분이 막 좀 이성적으로 살아왔다라고 뭔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에 휘둘려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내 뜻과 내 주관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인데, 나만의 룰이 있고 이게 옳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누군가 때문에 딱히 타협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뭔가 미치게 한다. 네, 크게 놀래킨다. 네, 이런 거거든요. 되게 서프라이즈한 상대방인 거예요. 그래서 1번 분 입장에서는 내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운명의 흐름에 뭔가 내가 끌려가는 느낌. 그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가 된 느낌. 나는 집에 잘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케인 같은 게 와서 내 집과 나를 통째로 이렇게 휩쓸고 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 상대방을 느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1번 분께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번 분이 이 관계 초기에 마음을 열기 어려웠던 부분이 그 이유인 것 같거든요. 1번 분은 나는 이렇게 뭔가 촉에 의해서 그냥 느낌대로, 느낌 따라 그냥 지금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열려본 적이 없는데, 예, 뭔가 너무 이 관계는, 이 사람은 나에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느끼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또 신기한 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1번 분이 상대방 분으로 인하여 뭔가 편안함도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이 좀 내가 이 상대방으로 인하여 자극받고 뭔가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어. 뭔가 휘둘리고 있는 느낌이야. 운명의 소나기에 휘둘리는 느낌이야. 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분을 좀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게 있어요. 너가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뭔가 희망을 품고 기다려보게 된다. 예, 우리 관계에는 이대로 끝은 아니고 뭔가 다음이 있을 것 같다. 예, 그 다음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게 뭔진 모르겠고 사실 나는 너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애증에 가깝다. 예, 몽글몽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밉다. 어떻게 그러냐 하는 원망도 있는데 이 애증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감정이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예, 나는 기다려 보게 된다. 내 마음을 완전히 가위로 싹둑 잘라내진 못하겠다. 라는 게 지금 1번 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분 역시 내가 그러면 뭐 가서 멱살 잡고 청혼을 한다라든지 그냥 나랑 살자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너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해버릴 수가 없으신 거죠. 1번 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성장을 기다리든지 이 관계의 다음 스텝이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애증의 감정을 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쳇바퀴를 돌고 있다, 이 관계가. 라고 보여져요. 탄식이 절로 나오고 여기서 속마음 디테일 리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로서는 조언을 꼭 드려야겠다. 1번 분께 이 관계가 희망이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방 분의 성장이 있거나 이 관계의 미래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고 싶을 것 같고요. 이 상대방 분이 일단 지금 이 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면서도 괜찮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 자신의 안에 있는 빛과 그림자를 통합했을 때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상대방 분이 아직 통합하는 과정에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는 영원히 모르는 건 또 아니거든요. 상대방도 알고자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1번 분을 따르고 싶다. 그게 맞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내가 살아왔던 패턴과 너의 패턴을 봤을 때 네가 옳다는 걸 나는 알아. 그런데 내 패턴을 지금 깰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감정도 요동치고 나답지 않다.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이건 내가 아닌데.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밤에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1번 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1번 분께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상대방 분을 대하는, 이 관계를 대하는 1번 분의 처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여주세요. 네. 인상적인 카드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 분은 상대방 분과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시다거나 어떠한 같은 집단 소속 내에 계시다면 이 관계를 끊지 말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일단 함께 그 바운더리 안에 존재해라. 그리고 지금 연락이 딱히 되고 있지 않다라든지
뭔가 이 관계가 과연 다시 볼 수나 있을까? 이런 관계에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미래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것은 사실 당장은 아니에요. 이 카드가 뭐냐면 얘거든요. 우리 1번 분의 상대방에 대한 마음, 결론 자리에 나왔던 카드랑 같은 카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겠죠. 종합해 보면은 우리 1번 분께 드리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 대한 조언, 상대방에 대한 조언, 관계에 대한 조언을 보면은 우리 1번 분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뭔가 꽉 뭉쳐 있고 뭔가 굉장히 엉켜 있는 이런 어떤 울화 같은, 약간 화병 같은, 예, 이런 뭔가 매우 압축되어 있는 이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배신감 같은 게 있으시다면 벗어나시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침 지금 또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이란 책을 가지고 컨텐츠를 또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감정 때문에, 자신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침 찍고 있었는데 1번 분께 딱 같은 얘기예요. 벗어나라. 내려놓아라. 예, 그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솟아올라라 거든요. 이게 최근에 또 제가 상담하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작년까지 집착하고 있던 그 남자 이제는 진짜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는데, 제가 발에 뭔가 엄청 무거운 족쇄를 달고 있다가 그걸 벗어 던지고 수면 위로 훅 솟아오른 기분이라고,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남자분은 이분을 찾아오고 있어요. 이런 것인데 이게 참 놓아버림의 역설이죠. 지금 1번 분께 드리는 조언도 그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울화 같은 슬픔이나 어떤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뭔가 하지 못한 말과 답답함, 이런 감정들이 있다면 그 감정에서부터 먼저 벗어나는 것이 1순위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관계가 사실상 우리 1번 분의 직관, 촉과 같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또 빠르지도 않아요. 해서 어느 정도는 인내가 필요해요. 언제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어떻게 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 불분명한 불확실성, 이것을 지나가시라고 권하고 있어요. 저는 확실한 답을 얻으려고 타로를 보고 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사실 주역의 세계관과는 맞지 않아요.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만 이 관계가, 이 인연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느끼시고 계신 것처럼 다음 스텝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해서 저는 두 분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 만남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그것을 오늘 내일이라고 바라지 말고 언제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지만 마음을 열어두고 그 사람에 대한 응어리진 감정을 정화해라 라는 것이 조언입니다. 네, 제가 지금 제너럴 리딩 1번 찍고 이렇게 한 3번까지 찍은 것 같이 에너지를 쏟는 것은 너무 또 오랜만인데요. 정말 1번 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 관계도 거의 뭐 트윈 플레임급으로, 네, 뭔가 진짜 기다림과 상대방의,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이 뭐 러너고 우리 1번 분이 체이서다. 이렇게 명확하게 땅땅 할 수는 없겠지만 의외로 반대일 수도 있어요. 다만 저는 상대방 분도 명확하게 성장통을 좀 뒤늦게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 분이 초기에 겪으셨다라면 상대방 분은 이제서야, 뭔가 이전부터 겪어왔을 수 있지만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의 격동, 감정적 격변, 어떻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지? 모르겠다. 나 원래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데 이번만큼은 1번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겪을 정도로 강렬한 끌림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직관을 못 받아들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탓이지,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이 클리어하지 못한 탓이지,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이 조금 더 알으셔야, 좀 더 고통을 좀 더 느껴보셔야 알게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나의 어떤 저항을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1번 분의 리딩이었습니다. 1번 분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오셨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1번 분의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성장을 믿고 이 관계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1번 분의 촉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비록 고통이 함께하긴 하지만 1번 분께서는 내가 이 관계를 겪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다음 스텝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나한테 필요하고 상대에게도 필요한 필연적인 관계라는 어떤 운명적인 끌림을 경험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1번 분은 현재 감정을 정화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굉장히 꽉 뭉쳐있는 뭔가 채기 같은 울화 또는 배신감, 분노, 슬픔이 있다라면 이걸 정화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1번 분이 하실 몫은 다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부연해 보자면 상대방 분을 마주치거나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이 관계에 도움이 된다라고 아까 조언 카드에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1번 분이 과하게 애쓰거나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주거나 뭐 예를 들어 조언하거나 뭘 주거나 어떤 기여를 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으시고 기다림의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너무 애달복달하게 기다리시기보다는 감정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실 때 오히려 빈 공간에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번 분 리딩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에잇 펜타클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대방 분에 대한 1번 분의 마음과 상대방 분의 1번 분에 대한 감정, 그리고 관계 모습을 먼저 봤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 1번 분께서는 명확하게, 우리 2번 분께서는 명확하게 상대방 분과의 관계를 가장 합이 잘 맞는, 우리가 함께하면 완전한, 완벽하다 라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분의 에너지는 2번 분이 상당히 고자극이다, 강렬하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2번 분께서는 이 관계를 어느 정도 완성된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 상대방 분께서는 2번 분에 대해서 내가 느끼거나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강렬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실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현재 모습이 다소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2번 분께서는 지금 이 리딩을 들으시는 만큼 상대방 분을 확실히 애정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상대방 분은 2번 분을 왜 이렇게 강렬한 존재로 느끼는가, 왜 이 사람은 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주제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인데, 상대방 분의 2번 분에 대한 에너지, 속마음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은 2번 분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고 같이 있을 때 너무 즐겁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2번 분을 불러내고 싶다. 2번 분과 놀고 싶다. 2번 분과 같이 있으면 너무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즐겁다. 즐거울 것 같다. 라고 느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약간 자기 상자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상대방 분이 겉으로는 뭔가 강한 외피, 그러니까 사회적 페르소나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계신 분일 수 있지만, 내면은 좀 현대어로 말해보면 다소 애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다소 내면의 평온과 안정감을 추구하시는 분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느껴져요. 해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쉬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 분과 대화 자체가 잘 통하고 함께 있을 때 잘 놀고 잘 지내실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겉으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 진짜 모습을 완전 들키고 싶지는 않다라는 어떤 긴장감이 좀 도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거는 2번 분에 대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2번 분께 자신이 사실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강하게 보여지는데요. 이분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그런 어떤 긴장감과 뭔가 자기 방어로부터 벗어나서 2번 분과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사실은 이 사람의 진짜 말하지 않은 속마음이라면 2번 분과 놀고 싶어. 2번이랑 같이 있으면서 충분히 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다. 2번 분과 함께 뭔가 도약하고 싶다. 현재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 라는 것이 좀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 이런 카드들이 또 중복되면은 약간 성장 소설, 성장 드라마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우리 2번 분께서는 그분을 좀 이해하고자 하실 것 같고, 어쩌면 그분을 구해주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번 분은 이 상대방 분이 뭔가 아직 유약하고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해서 저는 2번 분이 이분을 좀 기다려준 것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2번 분은 결론적으로는 나는 너에게 가고 있어. 너에게 간다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근데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면은 좀 조바심도 나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긴장도 되는데, 이 관계가 진짜
되고 있는 거냐 안 되고 있는 거냐 하는 좀 불안정한 마음도 들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의 가능성을 보고 천천히 너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한다. 왜냐하면 너라는 존재가 이번 분 나에게 회복을 주고 힐링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분이 상대방 분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 거라는 것을, 그 씨앗을 상대방도 품고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계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분은 너도 나를 분명히 원하고 나와 함께 이 세계에서 도약하고 싶다.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더 멋지게 살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라고 너도 느낄 거라고 나는 생각해. 이게 이번 분의 입장인데요.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 보여지고 싶은 것 같아, 이번 분에게. 내 진짜 나약하고 사실 애견스러운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 좀 안정을 추구하는 다소 보수적인 나의 모습을 들키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을 만나면 이 강렬한 이번 분에게 자신의 외피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 나 자신이 드러날까봐 긴장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번 분한테 결론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다. 우리가 부드럽고 유순한 것이 약함이 아닌데 상대방 분은 오히려 되게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싶은 것 같아요. 이번 분에게. 근데 자기도 자기가 답답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편해지고 싶어. 나도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나도 즐겁게 너랑 지내고 싶어. 네가 나를 이끌어주면 나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이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번 분이 불이라면 이번 분이란 불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아니 이분한테는 뭐랄까 아직 조언을 안 뽑았지만 되게 은은한 날로 1, 2단계로 다가가야 되는데 전기장판 1, 2단계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 상대방 분에게는 약간 7, 8 이번 분이 7, 8 정도의 어떤 온도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이런 익숙한 외피가 너에게는 드러날까 두렵고 그렇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너무나 뭔가 안정되어 있는 변함없는 그대로인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이번 분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다 라는 것을 내심 숨기고 있는 마음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상대방 분이 이런 상태라고 해도 우리가 상대방을 구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외투를 벗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계의 균형이 맞아지는 것인데 이번 분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아까 모부님이 위태롭다고 했는데 끝나가는 건가? 우리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건가? 나는 그걸 너무 원하는데 그런 희망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축하받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믿고 너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비록 네가 아직 우리 관계가 어떤 운명인지 모르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번 분은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분은 아직 이 운명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있는 것도 그러한데 어떤 운의 흐름? 운명? 뭔가 사람에게는 때라는 게 있다는 것을, 관계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아직 읽고 있지 못할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에고의 외피, 그러니까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겹겹이 둘러싸 입고 있는 외투, 아우터를 벗기가 현재로서는 아직은 두려운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만 그 사람도 그게 편하지는 않다. 고자극인 이번 분을 접할 때마다 나도 그냥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이번 분과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번 분과 노는 게 제일 좋아 하는 상태가 되고 싶다 일 수 있는데 이분이 아직은 벗겨지는 중이다. 벗겨지는 중, ing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카드가 그래도 우리가 터지기 직전에 어떤
시한폭탄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압축될 대로 압축된 상태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현재 위태로워 보인다 한들 오히려 이 위태로움이 한번 무너졌을 때 예, 이 웹2가 벗겨지고 이 사람의 어떤 압축되어 있는 마음 스탠스가 좀 폭발하면서 진짜 이 사람의 내면 세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본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아쉽게도 난해한 리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분께 드리는 이 관계를 위한 조언을 한번 볼게요. 이 관계도 쉽지 않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분이 이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에 도움이 될까요? 이번 분께 처신 조언을 주세요. 이런 뭐 감정 수천수, 제가 우리 이번 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 이 관계가 하루아침에 급변하진 않으리라는 것을. 지금도 뭔가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지금도 그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란 걸 알고 계실 텐데, 또 한 번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이번 분의 복장이 조금 터지실 수 있지만 그걸 이번 분이 느끼시는 게 사실이다. 이게 지금 성장통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관계는 시작이 어려운 것이지 시작만 되면 진짜 두 사람 서로의 어떤 도약과 성공에 일조하는 관계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카드가 나오면 우리 이번 분께서 인내가 필요하고 시작이 어려움이 있겠으나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명쾌한 카드가 나왔어요. 두 가지 정도로 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분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번 분이 상대방 분을 쉬이 놓지는 않으시리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투영해 보셨다면 내가 못하겠다 싶으면 떨치고 일어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옵션이에요. 그래, 네가 너의 외투를 벗을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 이 시작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명확하게 명쾌하게 결단을 내려라, 명쾌한 선택을 해라 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번 분께서 이 사람을 오래 기다렸으니 오래 인내하며 그 사람이 알아차리기를,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의 관계적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임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셨다라면 사실 이제 기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을 한번 엎을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고백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확실한 어떤 스탠스를 보여줘라 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어떤 것들이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동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해서 저는 이 카드를 어떤 명확하게 보여줘라, 명확한 행동과 결단을 내려라 라는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 이번 분께서 상대방에게 어떤 자극이나 유혹이나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자극으로 느낀다고 했던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지금 너한테 당장 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현재 명확한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다. 알고 있어라. 라는 식의 명확함을 보여주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분께서 상대방에게 고자극의 어떠한 요구나 어떠한 유혹이나
예, 뭔가 압박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명쾌하게, 이 사람도 사실은 가벼워지고 싶은 한 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뭔가 명쾌하고 클리어한, 뭔가 확실한 뭔가를 보여주거나 결정을 내려주셔도 좋겠다. 관계의 결정을 이번 분이 내려주셔도 좋겠다 라고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 뭔가 똘똘 뭉친 이 실뭉치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데는 힘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방어 기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을 더 자극하면 더 강하게 자기 방어를 하거나 숨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을 이번 분이 먼저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이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죠. 혹은 대리 만족? 와, 이번은 저렇게 되게 명쾌한 테토니어 테토남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나를 꽁꽁 싸매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숨기지 않아도 되겠다. 오히려 나도 큰 소리로 웃을 수 있겠다. 크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겠다. 위험하지 않구나. 이런 거를 보여주셔도 좋겠다 라고 좀 보여져요. 다만 페이션스, 이 성장통에 대한 얘기가 나온 만큼 이번 분께서는 상대방이 곧바로 피드백을 줄 거라는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고, 나는 지금 당장 너에게 답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네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알지만 나의 마음은 이것이다 라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한번 조언을 드려볼게요. 와우, 근데 이 관계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분이 이런 조언을 받으셨다면 이런 조언을 받을 만한 그릇이어서 받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께서 명확한 결단을 내리시되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는 마라.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막 되게 늦게 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걸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놓아버림으로써 뭔가 원하는 것이 들어차는, 비움으로써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놓아버림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또 그런 컨텐츠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분께서는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분 리딩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3펜타클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3번 분들의 그분에 대한 감정, 그분의 3번 분에 대한 감정, 관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들은 함께 있으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좋은데 특히 상대방 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느낄 정도거든요. 상대방 분은 3번 분과 함께 있으면 그 정도로 충분히 만족한다. 이상을 바란다? 라고 보긴 어려워요. 바라는 게 있다면 오래오래 함께 보고 싶은 사람? 단순히 가볍게 몇 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오래 쌓아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계성이 어떤 관계이든 간에 상대방 분은 지금의 이 관계가 마음에 들어요.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3번 분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뭐 혹여 친구 관계라고 하더라도 지금 관계가 어느 정도는 표면적으로 잘 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관계가 예전에 어떤 뜨거움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관계가 완전히 척을 지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서로를 막 증오하거나 막 싫어하게 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 좋은 감정으로 현재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는 이제 그 사람과 뭐 연락도 안 하고 완전 다시 안 볼 작정이다 하시는 분들도 소수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왜 이런 가정을 했냐면 3번 분께서는 상대방이 나랑 잘 안 맞다는 걸 알아요. 우리 되게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로 인해서 소가리도 꽤나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이 사람 감당하기 버겁다라는 것도 느끼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분이 3번 분이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게 했고 나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3번 분께는 오히려 이 사람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초반부터 이 어떤 갈등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가 3번 분의 그분에 대한 마음, 어떤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을 내가 왜 원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3번 분은 기존의 3번 분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 어떤 룰 같은 게 있었을 건데 그런 게 다소 무의미해지는, 무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 있어요. 내가 굉장히 나답지 않아지는, 그리고 오히려 충동과 본능에 근거하는 행동을 하게 되거나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은 자기 마음이 다치더라도 아프게 되더라도 소갈이라고 속이 골마도 감당하기 버거워도 이 사람이 준 이 강렬한 나와 반대되는 에너지가 이분과의 관계에서 너무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분은 나답지 않은 어떤 충동과 본능에 근거한 선택들을 하게 됐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번 분을 보면은 지금의 3번 분은 좀 중심을 잡고자 하시는 모습이 있고, 내가 이렇게 야생마처럼 달려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멈추자. 일단 멈춤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결단을 좀 강하게 내리셨다라는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3번 분께서는 이분과 잘 지내보려는 결단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이 열정과 이 본능은 그대로지만 너무 감당하기 버거우니 그만두는 결단을 내리신 분들도 있겠다라고 좀 예측이 돼요. 그래서 3번 분은 이분이 주는 반대적 에너지의 강렬함이 3번 분이 이 사람에게 좀 사로잡힌, 약간 얽힌 이런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상대방 분 에너지를 한번 보게 되면 상대방 분은 3번 분에게 되게 매력을 느껴요. 3번 분이 여자분이시라면 되게 예쁘장하다. 3번 분을 보면 눈이 즐겁다. 기분이 좋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3번이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 3번이 어떤 모습이 될지 계속 보고 싶다. 이 관계가 비록 뭔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연인이거나 커플이거나 부부이신 분들 제외하고 그분들이라면 이 관계를 계속 이상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읽어야 될 텐데, 만약 이 관계가 좀 다소 표면적인 관계,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 분께서는 내가 이 친구랑 3번이랑 내가 뭔가 명확하게 어떠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 계속 보면서 행복하고 싶다. 예, 계속 만나고 싶다. 예, 힘든 일도 많겠고, 신경 쓰이고, 괴롭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3번 계속 만나면서 이 관계를 계속 이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시든 간에 상대방 분은 지금의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고 싶은, 두 사람이 함께 뜨거워지고 싶은, 계속 3번을 보면서 살고 싶은, 3번의 매력과 3번의 아름다움을 계속 흠향하고 만끽하면서 살고 싶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약간 뭔가 염탐하면서 평생 살고 싶다 이건 아니거든요.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 같은 마음으로 만나면서 서로 함께 빛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다라는 모습이 있어서, 저는 이분이 뭔가 이미 연인이시거나 커플이신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는 뭔가 사실상 연인이 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 상대방이 봤을 때는 꿈 같은, 그런 꿈 같은 일이 3번과 내가 함께 행복하게 지낸다라는 것은 참 꿈 같고 이상적인 일이지만 나는 그러고 싶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대방 분은 이 3번 분과 자신이 만난 것이 완전 다른 에너지, 완전 다른 성향, 성격, 조건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함께 있음으로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거를 느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3번 분은 조금 달라요. 이 관계는 내가 감당하기 버겁고 벅차고 힘도 든다. 너무 달라서.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열정은 아직 살아있다. 같이 있고 싶다. 근데 이 관계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뭔가 끝내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내부 분열을 겪고 계실 수 있거든요. 3번 분은. 근데 상대방 분은 만족이에요. 그냥 3번 보면 뭐 예쁘고 멋지고 기분이가 좋고 되게 뭐 충동과 열정도 샘솟고, 예, 그냥 만족해요. 스트레스도 있지만, 예, 뭐 우리 3번 분의 스트레스에 비할 수 없다. 예, 3번 분이 훨씬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라면 일단, 네, 조언을 한번 볼게요. 이제 3번 분께 드리는 관계적 조언.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요? 또는 3번 분에게 필요한 조언, 처신 조언, 상대방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보여주세요. (3번) 분께 드리는 이 관계를 위한 조언을 주세요. 처신 조언. 아하, 이 3번 분이 상대방에게 3번 분의 마음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나오네요. 근데 지금 이 관계가 뭔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확실히 이 관계는 지금 이대로 뭔가 진행이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만나서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관계는 3번 분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 관계가 만약에 되게 행복한 연인인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내 감정과 나의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드러내거나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아니다. 물론 어떤 순간이 오면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때가 오면 우리 3번 분이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드러내도 좋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디테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attention to detail.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 충동, 내 감정, 내 어떤 묵직한 마음, 나의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막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래, 그것은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게 좋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침묵하시고 감정 표현도 조금 자제하시고, 예, 뭔가 내 생각들 같은 것들도 뭔가 해가 저물고 있으니 나중에 해가 뜨고 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과 감정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밤이에요. 밤에 막 우리가 똑똑 나 할 말 있는데 오늘 안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이렇게 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번 분에게 이제 처해진 상황, 환경, 때, 시간이 밤이에요. 해서 3번 분이 다소 고요하게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3번 분의 내면을 돌보면서 3번 분이 필요한 휴식을 취하시고, 예, 지금 이런 어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화시키지 말고 남자는 이렇다더라, 여자는 이렇다더라, 뭐 남자가 너무 사랑하면 이렇게 한다더라, 그럼 나를 안 사랑하네, 이런 어떤 낭설이나, 예, 그런 뭐랄까 좀 편견, 고정관념들에 얽매이시는 게 아니라 디테일에 집중하라라는 것은 뭔가 지금 3번 분에게 스스로 내가 잠잠하고 고요해졌을 때 분명히 떠오르는 직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3번은 이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디테일을 건져낼 수 있는 직관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잠을 푹 주무시고요. 혼자만의 시간 확보하시고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눠서 상황이 더 좋아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 내면에 집중하시고 나 자신을 잘 돌봐주시고요. 뭔가 디테일이란 뭘까요? 뭔가 이제 네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색깔 뭐 하지?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큼직큼직한 것들이라면 이 뭔가 큐티클 손톱 그스름이, 그죠? 뭔가 이 엣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잖아요.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줬네, 뭐 네가 나한테 덜 잘해줬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 관계에서 아주 작은 것이 이 관계의 중대한 힌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보통 시끌벅적한 낮이 아니라 조용하고 깜깜한 밤중에 내면 무의식에서 길어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3번 분께는 특히 정말 모르겠다, 무슨 소리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밤에 자기 전에 눈을 감고 내가 정말 답을 얻고 싶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우주에 질문을 하고 자요. 답을 알려주세요. 내 내면의 무의식이든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이든 뭐 하늘이든 땅이든 나에게 답을 주세요. 나는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하고 주무시면 우리 뇌내에 또 망상 활성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무의식이 내가 자는 동안에 열심히 서칭을 한다. 약간 그 AI 자동화처럼 열심히 서칭을 해서 나에게 답을 건져 올려 보여준다. 꿈에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하 하는 순간이 와요. 바로 하루아침에 그게 안 올 수도 있어요. 평소에 직관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하지만 평소에 직관을 많이 사용해 오셨고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의 촉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질문에 답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 믿고 있지 않은 것이니 한번 그런 연습들을 한번 계속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져야 본전이고 실제로 이건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질문을 사실 내면에 진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이 관계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는 사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의식 상태에서 모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3번 분께는 바깥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개인 상담으로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런 게 나왔다. 이런 조언이 나왔다. 너의 내면에 그 섬세하고 유약하며 굉장히 작은 힌트가 있다. 그것에 주목해봐라. 섬세함에 주목하라. 라는 조언이 나왔다는 것은 3번 분이 그걸 들어서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 분이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이 관계의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스트레스가 있지만 라고 한다면 우리 3번 분이 버겁고 괴롭고 힘들어서 이걸 모시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3번 분의 편이고 3번 분을 응원하는데요. 3번 분에게 이 관계가 뭔가 이대로 그만둔다고 하실지라도 내면에서 답을 찾는 것은 다음 관계를 위해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상대로 이 리딩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비중이 내 안에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겠죠? 그 이유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무 이유가 없는 일은 없다. 우연히 뽑힌 카드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3번 분은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잠을 잘 주무시면서 내면의 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리딩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나 자신이 부서지는 것 같은 이런 관계를 혹자들은 하지 말라고 하고 특히 막 내가 여잔데 뭔가 여자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만나지 마라. 나쁜 상대방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굉장히 견고한 관념의 틀이 있는데 그걸 상대방이 깨부숴주는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대방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지금은 되게 룰루랄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복하기만 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은 그냥 3번 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3번 분이 만약에 이 관계에서 완전히 퇴장한다? 라는 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니즈에 완전히 반하는 거잖아요.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에너지가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만약에 3번 분이 지금 이 관계에서 나는 받아줄 의향이 없는데 받아주고 계시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는 지금은 좀 감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관계가 되게 행복한 관계예요. 이미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상대방이 3번 분으로 인하여 행복한데 3번 분은 좀 마음에 부침이 있을 수 있으니 3번 분이 오히려 언행이나 말과 행동을 조금 조심하고 상대방 분의 어떤 디테일을 바라보자.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어떤 것들, 어떤 표정,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건데요. 행복한 커플이신 경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덜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얼마 전에 인스타 툰을 봤는데 어떤 거였냐면 남자친구 집에서 남자친구 옷을 입고 남자친구가 사준 배달 음식을 먹으며 남자친구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있는 나라는 툰이었거든요. 한 컷짜리. 뭐냐면 우리는 의외로 사랑한다는 말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이것이 사랑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갇혀서 그 이외의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을 사랑으로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복한 커플들은 디테일에 주목하자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분 리딩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 무엇보다 3번 분이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상대방의 뭐 딱히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에너지 자체가 3번 분이 감당해야 될 게 많은 현재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동등하게 힘들어야 돼, 동등하게 행복해야 돼 이런 것들은 사실 우주적으로 뭔가 잘 맞진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내가 주장하고 요구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빼고 내가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머스트 해브 투를 좀 내려놓고 지금 좀 잠잠하게 나 자신을 셀프 케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이 관계에도 3번 분께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실제로 3번 분이 감당할 게 많은 관계를 하더라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분 리딩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데스카드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분들 경우에는 이 관계가 마치 정말 데스카드랑 좀 매칭이 잘 되게 나왔는데요. 한 번 뭔가 종료가 되었다 또는 한 번 막이 내려졌다 라는 경우가 아니시라면 어떠한 관계였다가 아니게 되었거나 또는 뭔가 잠시 멀어져 있거나 또는 관계가 종료되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좀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4번 분께서 이 관계가 현재는 함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좀 명백하게 인지를 하신 경우예요. 현재 함께 하고 싶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있는데, 그쵸. 근데 어렵다.
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뭔가 유턴해서 오기를, 연락해 오기를, 나에게 알림을 울려주기를 바라고 계시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4번 분은 이 관계가 굉장히 쉽지 않은 험난한 관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보고 있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보고 싶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4번 분은 상대방 분이 언제 올지 기약도 없는데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 사람의 답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나 그 사람의 심중을 모르겠다 일 때도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모르겠음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불확실성 안에서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또 회신이나 또는 뭔가 연락이 오기를 희망을 붙잡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다소 힘든 시간을 어떤 나만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견디고 계시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4번 분 리딩은 특히 좀 조심스러워요. 좀 많이 힘드실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그럼 어떤 상태냐. 상대방 분은 바톤이 자신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 관계에서 원래부터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 관계를 이끌고 나가는 뭔가 리더가 있다고 칠게요. 함께 하나의 수레를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 먼저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리드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상대방 분은 뭐 과거에 어찌 됐던 간에 현재 자신이 리더의 역할을 맡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혹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분은 우리 4번 분이 자기를 향해서 뭐 움직일 생각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이 다가가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방향은 서 있어요. 다만 현재는 두 사람이 이 관계의 추억을 곱씹고 있는, 좋았던 순간을 되돌아보고 해고하고 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좀 상세히 보게 되면 상대방 분도 못한 말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4번 분은 상당한 자극이었을 수가 있는 게, 정말 번쩍번쩍하는 불빛처럼, 뭔가 섬광처럼 자신의 어떤 틀에 박힌 일상, 뭔가 부자유한, 자유롭지 않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4번 분이라는 사람이 되게 불꽃놀이처럼 등장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4번 분은 뭔가 상당히 이벤트적인, 굉장히 자극적인, 되게 매력적인 어떤 존재로 불꽃처럼 등장했다. 불꽃처럼 등장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4번 분을 생각하면, 내가 이 관계에서 내가 리더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4번 분과 가까워지고 싶고 그러한 어떤 구실이나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 현재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4번 분을 바라보거나 4번 분과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 큰 변화 변동을 당장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의 인식 속에서 4번 분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되게 품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되게 돌아갈 곳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뭐 다소 뭐 취약하거나 자신이 뭔가 어느 정도 부족한 면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그 있는 그대로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당장 어떠한 관계를 크게 바꾼다라기보다는 일단 4번 분께 내가 더 가까이 가야겠다,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한다면 이 관계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4번 분이 자기를 이렇게 좀 취약한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진심을 좀, 속내를 까발리면, 좀 드러내면, 자신의 진짜 마음을 좀 지금까지 표현을 좀 못했다라면 진솔하게 좀 드러내고, 뭔가 내가 옷을 벗고 되게 민낯으로 나를 보여주면 나를 받아줄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4번 분이 어떠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기다림이 길어지는 것 같다. 뭔가 너무 마음이 어둡다, 괴롭다. 하지만 나는 뭔가 다시 이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어떤 잠재력, 그런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또 위태롭게나마 내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원하시는 어떤 피드백은 올 것 같긴 해요. 상대방이 결론적으로는 4번 분에게 가는 쪽이거든요. 가는 에너지거든요. 이것이 시간이 뭐 빠를 수도 있고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고 있다. 예. 근데 저는 이분이 온다는 것이 4번 분께 과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4번 분의 상대방 분이 4번 분을 자신의 일상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왜냐하면 일상, 삶, 인생 자체에 함께 하는 관계여야지 뭔가 이 관계가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되게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분이 자신의 어떤 힘든 삶에서 반복되는 힘든 삶에서 4번 분을 되게 빛나는 뭔가 저쪽으로 가면 빛이 있어. 저쪽으로 가면 입구가 나올 거야. 이런 존재로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이 전 조금은 위험하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뭐 4번 분은 그럼 내가 그 빛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 후레쉬가 되어주겠다. 등대가 되어주겠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제가 이걸 조금 위험하다고 봤냐면 4번 분은 상대방 분과 본인이 많이 다르고 이 관계가 많이 다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서 이 관계가 어렵다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다가오더라도 4번 분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뭔가 상생하는 관계인가?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아무튼 우리가 뭐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라든지 다시 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결국 오고 있다라는 4번 분의 리딩이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4번 분께 드리는 어떤 우주의 메시지, 처신 조언으로 한번 볼게요. 4번 분이 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4번 분에게 좋은지 한번 볼게요. 4번 분이 상대방 분을 대하는 에너지, 행동, 4번 분의 감정적 처신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확실히 저는 4번 분이 기다림을 선택하신 것은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어떠한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고요. 한계가 있음에도 어떤 커넥션 또한 존재하고 있어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4번 분이 지금 이 관계를 다소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고 계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4번 분께서 4번 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4번 분의 진짜 속마음과 생각을 지금 상대방에게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예. 4번 분은 오히려 이걸 다소 비밀스럽게 내 안에서 좀 중립을 지키면서 뭐 옳고 그름, 뭐 4번 분의 생각, 그쵸? 4번 분의 감정과 이성, 4번 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런 두 가지 양립 가능한 것들을 함께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가 이게 옳다라는 것에만 좀 치우치지 말고 그 중간에 중도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예, 저는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이 관계가 공적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오히려 이 사람한테 뭐 연락을 취하든지 아니면 어떤 뭔가를 제안하든지 아니면 뭔가 요청하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지 프로그레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내 감정과 생각을 지금은 노출할 때가 아니고 그것 없이 이 사람에게 편하게 오히려 되게 이지하게 조금 쉬운 방법으로 이 사람을 대하시는 것, 다가가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무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 지금 보여지는 위태로운 카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번 분께서 이 관계에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실어주거나 전가하거나 보여주거나 노출하는 것을 현재는 권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뭔가 다가간다라거나 이 사람과 해야 될 얘기가 있다면 해도 좋다. 예,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다가오는 것도 받아들이는 건 괜찮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 감정, 내 마음, 되게 귀한 내 마음을 주거나 예, 나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상대방을 원하는 마음들을 노출하는 것은 현재는 권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관계를 보다 편안한 관계, 쉬운 관계로 지금은 설정해 두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우리 4번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조언을 본인 스스로에게 맞게 잘 수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1번부터 4번까지 쉬운 리딩이 없었는데요. 4번분 정말 네, 쉽지 않다. 하지만 저는 4번분의 이 기다림이 헛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4번분이 상대방을 왜 사랑하는가라고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애정이거든요. 한계가 명확히 있다는 걸 알고 이 어려움이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려움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망을 갖고 이 사람이 되돌아오기를 그런 가능성을 바라고 꿈꾸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는 아무나 버틸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4번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힘든 사랑을 원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내가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하고 태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4번분이 이걸 기꺼이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4번분이 안 하겠다고 하시면 오늘부로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4번분은 이 어려운 사랑을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사랑을 선택하고 나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희망을 붙잡아 보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런 4번분의 인력에 그 4번분의 눈부신 빛에 이끌리고 약간 4번분이 나의 이 답답한 상황의 출구 같은 저기서 빛이 비친다 저쪽으로 나가면 빛이 있다 이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신 거거든요. 4번분도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의 힘든 삶에 빛이 되는 선택을 했다. 그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시면 되게 냉정하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상대방도 선택을 한 거고요. 본인의 반복되는 일상과 현재의 고립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죠. 그 선택지 안에서 4번분을 발견하고 와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4번분이 상대방을 구원하는 구원서사로 좀 흐를 확률이 있어서 그런데 리드는 상대방이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근데 상대방이 왜 올까요? 4번분이 빛이라서. 네, 4번분이 만약에 어둠이었어. 그러면 뭐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4번분이 빛났던 거예요. 상대방 눈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와 빛이 있다. 저 빛을 향해 가고 싶다. 비록 내가 지금 누추한 상태지만
뭐 초라하고 부족한 상태지만 가고 싶다. 그럼 또 우리 기다리고 있는 4번 분은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했는데 어찌할 수 없이 했는데 이 사람이 왔구나. 이러면 이제 구원서사로 오를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4번분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만큼 스스로 그걸 인지하고 괜찮다.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셔도 돼요. 네, 어려운 길이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4번분이 다만 내가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이토록 버겁고 힘들고 어려우나 그래도 나는 어떻게 위태롭게나마 균형을 잡아가며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뭔가 지금은 드러낼 때가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4번분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가능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벌스님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저도 살아야 해서 살아남느라 수고가 많았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좀 정렬된 에너지로 리딩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뭔가 찍어야 돼서 최대한 빨리 라는 마음보다는 에너지를 잘 펴서 잘 정돈을 하고 나타나야겠다 하면서 매일매일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을 상담으로든 교육으로든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 요즘인데요. 확실히 4, 5, 2월 개사월 이제 많이 무르익었죠. 그래서 불의 기운을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그동안 음지에서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늘 존재해 왔으나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구나,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요즘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우리 러버스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매우 음적인 사람인 저로서는 다소 버겁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내면화시키고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외부의 나의 괴로움을 마구 노출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서 가급적 이제 심경 토로에 있어서는 입을 다물고 그렇다고 이걸 또 은폐하거나 억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뒤탈이 있습니다. 해서 저의 이러한 어떤 불편하고 괴롭고 힘겨운 마음들을 일기장에 열심히 적었어요. 요즘 이 AI 시대에서 AGI 시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 첨단 멀티미디어 세상에 웬 일기를 쓰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만년필로 이제 수기로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일기를 쓴다라는 것은 정말 타자를 치는 것과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뭘 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손으로 썼을 때는 이 속도가 느려요. 무슨 얘기냐면 저의 뇌가 돌아가는 속도에 비해서 손이 느려요. 그래서 한 템포씩 숨을 멈추게 돼요. 행간이 생겨요. 사고와 사고 사이에 숨 쉴 틈이 생기거든요. 이때 저는 아하의 순간, 인사이트의 순간이 있다고 경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뭐 내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GPT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나 GPT의 어떤 뭐랄까 다소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뭔가 나 혼자서 정리하는 것보다 나은 점도 있겠지만 다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친구나 GPT의 어떤 단점이 있다라면 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순도 깊은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누구도 정의 내리지 않는, 규정 짓지 않는, 정말 날 것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감정과 나의 생각, 나의 에고를 내 눈앞에 스스로 펼쳐 보일 수 있는 정직함이 결국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로는 친구가 주는 나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존재의 피드백, 그 친구의 제3자의 시선, 또는 GPT의 이 되게 냉철한 시선, 또는 뭔가 이제 무조건적인 공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결국 내 안에 이 깊은 우물에 물을 이렇게 길어 올려서 진실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저는 글쓰기 테라피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잘 쓸 필요 없고 맞춤법 필요 없고 문장이 되어야 될 필요도 없으며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없고 옳아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상담을 받는가를 또 생각을 해보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지 않는 안전한 사람, 안전한 대상에게 나의 감정을 꺼내봄으로써, 나의 욕구를 꺼내봄으로써 그것을 내가 거울 보듯이 바로 볼 수 있는, 혼자서는 못하는 작업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너무 버겁고 어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걸 함께 해줄 수 있는 어떤 파트너, 동행자 같은 존재로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 동행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려고 늘 노력하고 정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사월에 어떤 저에게 왔던 쇼크와 각종 어떤 외부적인 관찰되어지는 어떤 사건들과 어떤 감정들, 드러나는 숨겨져 있던 속마음들이 저를 좀 찌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제가 그것을 아프다고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이죠. 원래 있었던 거죠. 근데 못 봤던 거죠. 근데 못 보던 걸 보게 되니까 되게 깜깜한데 혼자 잘 있다가 갑자기 누가 들이닥쳐서 형광등을 킨 것처럼 되게 눈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수용하고 저의 눈이 형광등 불빛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좀 알았다. 장염도 걸렸다. 심지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근데 이제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찍고 있습니다. 그 장염은 내 몸이 너 너무 심하다. 이제 진짜 쉬어라. 정말 멈춰라. 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가 섭취하는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조차 소화할 기력이 없는 상태다. 내 몸을 쉬게 해라. 지금 좀 많이 심하다 라는 뜻이라고 어디서 읽었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뭐 수업도 하고 너무 좋은 분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친목 행위도 하는데, 근데 너무 사실 마음이 어떤 지쳐있는 상태였거든요. 막 괴롭다라기보단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소화는 안 돼. 그러니까 그 이제 이유식 팩이 있거든요. 애기들 먹는 15개월 막 적혀서 한우 브로콜리 진죽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막 쪽쪽 빨아 먹으면서 생존을 유지했는데요. 그리고 또 미지근한 따뜻한 물도 마시고,
그것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꼴깍꼴깍 마시면서 생존해서 지금 이렇게 기력도 회복하고 이제 참치 상추 비빔밥도 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커피도 오랜만에 먹네요. 커피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커피조차도 자극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사월에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적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네요. 하지만 다음 달은 가보월이다. 아주 다음 달도 기대가 되는데요. 참 뭔가 사실 이렇게 경쾌하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뭐랄까, 내 안에도 그분이 느끼는 정도의 고통을 지나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거나 접하게 되면 제 안에 있던 이제는 뭔가 흉터가 된 줄 알았던 그 상처가 다시 벌어지거나 봉합이 잘 됐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시 드러나며 연약한 속살이 드러나고, 그치,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사는, 그냥 이 지구를 옷깃으로 스치고 잠시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지 라는 걸 다시 리마인드 하곤 하는데요. 그런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막 원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을 또 읽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저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정말 소수의 내담자분들에게 진짜 필요해 보이는 경우에 선물을 한 적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왜 나는 선물을 안 해주셨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진짜 뭐랄까, 정말 여력 없는 분들, 또는 지금 제 직관과 촉이 이분에게 지금 이 에너지를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드리곤 했는데요. 참 저는 이런 제가 하고 싶어하는 또는 저의 적성에 잘 맞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 몇 주 동안에도 선물을 또 많이 받았는데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받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크기와 그것의 때, 맞아떨어지는 때에 그런 것들이 교류가 되고 제가 받은 애정과 사랑, 이것들을 이분들에게 드림으로써 저에게 사랑을 주신 분들이 보시를 한 격이다. 결국 진짜 필요한 쪽으로 사랑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떤 세계의 균형을 잡는 데에 아주 작은 나사로 일조하고 있다,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놓아버림에 대해서 요즘에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스크립트를 쓰고 있고요. AI로 심지어 영상을 만드는 연습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이런 화기를 뚫고 지나가는 우리들이 내면의 지혜를 잃지 말고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 스스로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게 돕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자신이 또 워낙에 수기운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잘하는 걸 하자. 필요하신 분들이 약간 옹달샘처럼 여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수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북리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클로징이 길어진 감이 있는데,
그간 참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번에는 한 2주나 걸리지 않도록 가급적 또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세요.